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의 웃음 자막 대통령 사진의 합성. 가짜뉴스 유포 30대 검거.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에 관한 실무적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재미로 치부하기엔 그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수사 현장의 경험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1. 사건 브리핑. 최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 보도 사진에 허위 자막을 합성하여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한 30대 여성 어 씨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어 씨는 지난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평화로운 외교 현장의 보도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의 실제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의 웃음방 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을 정교하게 합성했습니다. 당시는 한일 정상의 외교적 성과와 동시에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이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어 씨가 제작한 이 교묘한 가짜 이미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실제 보도를 담당했던 방송사에는 사실 확인 및 항해 전화가 빗발치며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 씨는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대비해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삼아 한 일이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이번 대통령 합성 가짜뉴스 사건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피의자 어 씨는 재미삼아 했다고 말하지만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의 시선에서 본 이 사건은 재미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명백한 사회적 테러에 가깝습니다. 우선 공적인 외교 사진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특히 언론사의 로고나 자막 형식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것은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고도의 기만 행위입니다. 제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보아온 수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검거 직후 하나같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무책임한 손가락 놀림이 한 언론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가 얼마나 엄중히 대응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 실무 통찰. 실제 형사수사 실무에서 사이버 범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의성과 전파성, 그리고 피해 규모입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입니다. 피의자가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인터넷 기록을 지웠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내부의 잔존 데이터, 그리고 업로드 경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씨의 경우에도 단순 일회가 아니라 유사한 가짜 이미지를 4개나 더 제작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업무방해의 실제적 피해 산정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방송사의 전화가 폭주했다면 이는 단순히 귀찮게 한 수준을 넘어 방송사의 본질적인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시간대의 통화 기록, 항해 내용, 그로 인해 중단된 업무 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셋째,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단순 공유입니다. 내가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대규모 유포자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4. 크유앤드어 코너. 사이버 범죄와 법적 책임. Q1. 정말 재미로만 만들어서 개인 SNS에 올렸는데도 죄가 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재미라는 주관적 동기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언론사의 보도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합성된 이미지인 줄 모르고 신기해서 공유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속아서 공유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 출신의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3. 해외 IP를 사용하거나 익명 커뮤니티에 올리면 못 잡지 않나요? A3. 큰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 역량은 국제 공조 수사와 자체 추적 기술을 통해 해외 서버 경유지까지 찾아낼 만큼 정교합니다. 특히 국가적 이슈나 대형 언론사 관련 사건은 우선순위 수사 대상이 되어 반드시 검거됩니다. Q4.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우선 본인의 범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사 등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5. 마지막 한마디. 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타인을 향한 칼날이 되었을 때 법은 가장 엄격한 잣대로 그 책임을 묻습니다. 32년 9개월간 검찰 수사의 현장을 지키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사소한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하며 소통하시는 재외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법률적 위험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사이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진실은 수사 기록 속에 있고 해결의 열쇠는 풍부한 경험 속에 있습니다.